구주와 기뻐도 구주와가 오셨네. 자, 다른 데 가면요 후보란 놈들이 노민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욕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는 줄 알아야 돼. 한 100번 정도 외치면요 똥폼 잡고 막 이러면 깔끔하게 안 보는데 사고를 놓잖아 봐요. 모든 국가적 일은 덜어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안보 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그게 정치 지도의 덕목입니다. 이런 국가 지도자를 뽑아야 이런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온통 정치, 조폭 정치가 날뛰는 이런 세상. 정가 사범이 아니라 정가 17범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오죽 하면 우리 후보가 다음에 나올 때는 정가를 한 서너 개 붙여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는지 자유통일당 기호 6번 구주와 후보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기호 6번 구주화입니다. 와, 여기가 뭐 이번 주에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산에서부터 올라온 거 아시죠? 5일 동안 모이신 분 다 합친 거보다 더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화문 연단에 처음 올라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2019년도 어느 광화문 시민단체 초청으로 처음 올라온 이래로 6년간 정말 많이 올라온 거 아시죠?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올라왔었고 또 국회의원 후보로서도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하게 올라왔습니다. 바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장관도 몇 번 하고 올라오는데 저는 다 떨어지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저 개인이 이 자리에 후보로서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광화문 총사령관이신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당원들과 함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대통령 후보이고 제가 당선이 돼도 여러분들 모두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요? 제 생각엔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국은 이미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초강대국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창의성이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이 극도로 발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4대 건국 이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철저히 무장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네, 바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 당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중국과 북한입니다. 오직 중국과 북한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뿐인 이재명 후보. 중국에는 쉐쉐하고서 어제 또 잘했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성도, 회개도, 참회도, 뉘우침도, 후회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발전과 성장과 인격 성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북한의 선대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북한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나라를, 조국을 어디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이 노력을 폄훼하지 마라.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죠? 우리 국민 쏴 죽이고 탱크로 깔아뭉개 죽이고 간첩 보내서 간첩질했죠? 그 노력을 폄훼하지 말아야 된다. 핵무기 만들었죠? 우리나라로 핵무기 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근데 이재명은 미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점령군이다. 주한미군 철수하자 그랬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외교는 끝장납니다. 완전히 끝장. 문재인 때보다 더 심한 외교 참사가 일어나고 아예 미국과 선진국에는 가지도 못하고 초청도 받지 못하는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북한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재명은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죠? 연방제 통일이요? 연방제 하면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롭게 좋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연방제 통일은 적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저들은 자유통일이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못 쓰고 애매하게 연방제 통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 구출해야겠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애를 발휘해야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은 바로 2,500만 북한 주민들을 탈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임기 내에 반드시 북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이룩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세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 100만 명을 이룩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이에요. 탈북민 100만 명 구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옛날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간첩 보내려고 뭘 팠죠? 땅굴 팠죠? 저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희망을 찾아 내려올 수 있는 땅굴을 파겠습니다, 여러분! 좋죠, 여러분? 아니면 땅굴 팔 것도 없어요. 쟤들이 파놓은 땅굴 그냥 우리가 쓰면 돼요. 그리고
북한의 가장 중요한 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바깥 세상을 잘 모릅니다. 유일하게 바깥 세상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뭐죠?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북 전단이에요. 대북 전단 보내야 북한이 자기들의 실상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면 저는 국가 업무로 대북 전단을 하루에 100만 개씩 북한에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내야 북한 정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박상학 대표한테 물어봅니다. 요즘 안 보내요? 그러면 겨울이라서 바람이 일로 불어서 못 보낸대요. 봄에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늘 한 생각이에요. 그럼 바람 필요 없다. 저는 드론기로 보내겠습니다. 드론으로. 그거 종이 만들어서 100만 장 보내는 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드론으로 보내서 저 평양에 김정은의 대갈통 밑에다가 때려 박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북한 그리고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이 발작하고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한 좌파 단체가 박상학 대표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내렸어요. 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게 법원에서 인용되면 이제 우리나라 대북전단 못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바쁘지만 맡아서 제가 그럼 해보겠다 해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여러분. 1심, 2심 다 이겼어요. 대북 관련해서 활동하는 정당 자유통일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 문제도 했고 대한민국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2개가 뭐죠? 왜 여러분들 대답이 없어요? 객관식으로 내드려야 되나? 반국가 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척결이죠? 여러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찬성하면 두 손 들고 만세! 제가 5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윤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해야 된다, 탈당해야 된다 외쳤습니다. 오늘 드디어 탈당했습니다, 여러분! 나가라는 정당에 자꾸 있으면요, 스토킹죄로 고소당합니다. 잘 탈당하셨고 자유통일당으로 오세요! 자,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수사권도 없이 간첩 잡은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잡은 간첩이 누굽니까? 잘하시네요. 제가 문재인에게 민사소송, 형사고소 100건도 더 했어요. 100건도. 여러분, 이긴 것도 많이 이기고 진 것도 많이 졌습니다. 제가 USB를 밝히기 위해서 행정소송하고 형사고발한 거 아시죠? 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작년에 이 USB 안에 국가기밀이 들어있고 이걸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이 아직 판결이 확정 안 돼서 뻗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법원도 똑같이 국가 기밀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북한 간첩으로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양산으로 내려가야 되죠? 한 놈도 안 내려가요. 한 놈도. 중앙지검이 지난달에 자유통일당이 고발한 문재인, 윤건영 등에 대한 간첩죄, 이적죄 사건을 각하했어요. 각하. 조사도 안 하고 각하. 저것들이 저게 검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했을까요? 항고에서 지금 서울 고검에 있습니다. 고검에. 그래서 이틀 전 대법원 판결을 제가 다음 주에 증거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검은 문재인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검찰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 주변에 경찰분들 쫙 깔린 거 아시죠? 우리 경호는 필요 없어.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면 되고, 이 경찰분들 지금 당장 양산으로 가십시오. 가서 문재인을 잡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유세 끝날 때까지 경찰들이 안 가면 우리가 가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잡아올 겁니다. 저는 이 문재인이 이 간첩짓만 한 줄 알았는데 3일 전 뉴스를 보니까 나라를 팔아먹었더라고요. 나라를. 우리가 맨날 팔아먹었다 했는데 진짜 팔아먹었어요. 진짜로. 용산에 있는 1250평을 2018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에 팔았습니다. 중국인한테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인이 아니라 소유권자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1000평이 돼 있고 그 땅의 가치가 지금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1000억 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 그때 밝혀졌으면 이거 탄핵 사유예요. 왜?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제 그 헌법이 무너졌어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하되 용산의 1000평은 중국 땅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헌법을 바꿔야 될 상황이라니까요. 그 땅이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그 기사를 보니까 그 11필지 중에 2필지는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어떤 개인한테 홀랑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그 개인이 1년 뒤에 중국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명을 거쳐갔겠어요? 직접 팔아먹으면 탄핵됐고 간첩으로 수사받을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재인이 직접 시진핑에게 우리 땅을 넘긴 거고요. 당선되자마자 팔아먹었다는 거는 이미 당선되기 이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되면 외국인이 우리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금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땅 중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3분의 2가 중국인 땅이에요. 3분의 2가. 강남 땅들, 제주도 땅들을 비롯해서 많은 땅들이 지금 중국인 땅들인데 이게 언제 중화인민공화국 땅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 중국이 맘먹고 중국 자기 사람들 풀어다가 돈 줘가지고 우리나라 땅 사게 한 다음에 야 명의 돌려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 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땅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땅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되자마자 긴급 경제명령 발동해서 경매로 다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넘겨서 우리 국민들이 싼 값에 다시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경매의 기회는 저는 가능하면 이 땅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우리 젊음을 희생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선권을 드릴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 실시하고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자기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아주 그냥 까불면서 감사거부, 수사거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 개정해서 헌법기관에서 탈락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거청으로 만들어가지고 선거청의 모든 집무실에 CCTV를 24시간 유튜브로 생중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개혁이 안 돼요. 이미 선관위는 여러분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 집단. 그 다음 저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제도 2가지를 바꾸겠습니다. 첫째, 초중고 12년 동안 매달 1시간씩 반공교육, 안보교육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북한은 70년 동안 계속해서 적화교육, 세뇌교육 시키는데 대한민국은 반공교육도 안 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나라 꼴이 이상한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대통령들이 바로 반공교육을 안 해서 탄생한 대통령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 정당 있어요? 저는 왜 정치인들이 이런 말 안 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대통령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군대를 안 가서 그래요, 군대를. 저는 대한민국 남자는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가보니까 다 남자들이 많길래 거기는 다 군대 나온 애들밖에 없어서 다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야, 근데 7명 중에 4명이 면제입니다. 군면제. 그분들이 뭐 어디가 아픈지 저는 몰라요. 의료교육을 안 봐서. 적어도 7명 중에 4명이 면제라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대학 입시를 바꿔서 객관적인 수능, 내신, 논술 이 3가지로만 대학 입시를 치르겠습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책 살 돈만 있으면, 문제집 살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의과대학, 서울대학,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무슨 인턴 증명서니 논문이니 이런 거 해봤자 누구만 특보입니까? 바로 조국, 조민 이런 사람들만 의대 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조국 방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공약이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은 제가 유세가 여기 하나라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60% 했습니다. 이런 공약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맨날 뭐 25만 원 주겠다. 우리가 그집니까? 25만 원으로 사? 요즘 개들도 25만 원 더해요. 개들도 25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사람을 25만 원 주고 살라고 그래? 여러분, 이틀 전 뉴스에 의하면 내일이 5.18이죠. 연합뉴스에서 일주일 전에 7명 후보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후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 그게 누구예요? 누구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대통령에 나오나. 내가 이상한 건가, 나라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근데 누가 이상해요? 저 사람들이. 헌법 전문 수록을 4명이 찬성하고요, 2명은 답변 거부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답변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겁납니까? 그렇게 용기가 없어요?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네. 그렇게 겁나면 네,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 지금 마약과의 전쟁. 마약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약 나눠준대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도 마약 한번 해보고 싶죠? 싫어요? 그거 하면 기분 좋다는데. 자, 저는 대통령이 되면 마약 범죄자들은 방조범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전 구속과 실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매년 2회씩 마약 불식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제 저는 이재명이 꿈꾸는 사회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재명 좋아요?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좋아해요, 지금. 슬픈 현실이지만 이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는 없지만, 자, 작년 3월에 이재명이 일하지 않아도 나누는 사회가 될 거라고 했어요. 자, 여기 직장을 가지신 분, 일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되면 일 안 해도 된대요. 좋으시죠? 왜 안 좋아요? 일하고 싶어요? 올해 3월에는 K-엔비디아가 오면 세금도 안 내도 된대요. 좋으시죠? 세금 내고 싶어요? 얼마 내고 싶어요? 얼마? 1년에 얼마? 많이? 네, 저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많이 벌어야겠죠? 그리고 이재명은 용돈과 생활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팍팍 뿌려준답니다. 좋으시죠? 돈도 싫어요? 자,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공짜밥 얻어먹는 존재가 바로 개돼지들입니다. 개돼지들. 개돼지가 일해요?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공짜 사료 얻어먹어요. 즉 이재명이 꿈꾸는 사회는 바로 개돼지들의 사회인 겁니다. 여러분, 개돼지 되고 싫으면 이재명을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대통령이 아닌, 지금까지는 제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약과 자질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아닌 기본적인 인간이 되려면 갖추어야 될 덕목이 3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통령 유세 나와서 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얘기하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자식 손주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 때려요? 그럼 우리 회초리 들고 어디 가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욕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집에서 자식 손주들이 막 집에서 쌍욕하고 다니면 뭐라고 해요? 안 되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자식 손주들이 깜빵 들락거리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간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찍으면 됩니까? 근데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아마 어릴 때부터 뭔가 자라온 환경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 환경을 지금까지도 나이 60이 될 때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문제는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의 마누라도 이번 주에 유죄 판결 받아서 범죄자 됐죠? 그 아들 이동호도 3년 전에 불법 도박과 성희롱성 댓글 받아서 검찰 송치됐고 이재명도 사과했어요. 즉 가족 범죄단입니다. 가족 범죄단. 이재명뿐 아니라 문재인도 가족 범죄단. 지금 딸내미도 처벌됐죠? 본인도 지금 뇌물죄로 기소됐죠? 완전히 가족 범죄단. 조국도 가족 범죄단이죠? 조국도 본인과 마누라와 자기 딸이 전체가 다 유죄 판결 받은 가족 범죄단. 아니 난 저런 가족 범죄단을 보고도 저기를 찍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렇게 가족 범죄단을 저지르면은 지지율이 팍팍 오르더라고요. 아니 나처럼 저도 전과 없고 배우자도 전과 없고 양가 부모 형제 전부 다 전과 없으면 지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과 17범도 나오고 3일 전에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제가 전과 17범보다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이. 그분이 저보다 나은 거는 전과 17범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보다 지지율이 높죠? 여러분 나라 꼬라지가 이 꼬라지입니다 지금. 자, 저는 마지막으로 통일 대통령이 되고 젊은 대통령이 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약속과 공약과 저의 지금까지 6년간의 애국 운동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념,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끝까지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